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에는 6% 빠지면서 20일 이평선을 이탈했습니다. 20일 이평선을 이탈을 했으니까 이제 뭐 다음은 60일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임직원들까지도 매도하고 있다. 뭐 올해 들어서 5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과거에 받았었던 증자 물량들을 던지고 있다. 이런저런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은 16조입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코 원전 관련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자, 이 내용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정부 24조 체코 원전 수주 사활을 걸고 있다. 현지 기업 60% 참여 보장한다. 체코 산업정관 요구 수용하기로 한국과 약속했다. EPC 체결 시 30%, 건설 운영서 총 60% 참여한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까지 일감 나누면 수익 떨어진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됩니다. 자, 다른 내용 뭐 밑에다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뭐 보면 뭐 팀코리아가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하더라도 체코 현지 기업이 전체 공정의 최소 60%는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는 체코 현지화율 60%에 대해 선을 그어왔는데 다음 달 본계약을 따내기 위해 결국 체코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확히 보세요. 주식 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지금 가격에 변환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미래에 10을 벌 건데 지금 주가는 5야. 그쵸? 근데 지금 실적을 보면 5라는 이 주가가 비싸요. 실적은 4밖에 안 돼. 근데 미래에는 실적이 10이 돼요. 그럼 미래에 10을 벌 때까지 주가가 가만히 있다가 10을 딱 번 걸 보고 올라가면 초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게 아니라 미래에 10을 벌 거기 때문에 지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울이 이렇게 딱 있어요. 여기 뭐 한남동, 뭐 강남, 송파, 뭐 용산 이쪽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뭐 GTX를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놓고 이런 식으로 놓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수도권 지역들, 그렇죠? 수도권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은 GTX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들썩들썩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자본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체코 관련된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 중요했다면 24년 7월 달에 주가 상승이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렇죠. 물론 그 전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때 구간에 공략을 했어요. 저도 뭐 한 30%, 40%, 50% 이렇게 수익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신고가 구간에 대략 한 달 정도 매집 구간을 가져왔는데 요 날입니다. 7월 18일 실제 수주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가에서 매물이 터지면서 그냥 빠졌습니다. 저는 이쪽 구간에서 4% 정도의 수익 구간을 내고 그냥 나왔어요. 이따가 제가 계좌 인증하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주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먼저 알고 나서 여기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왜 올라갔는지를 파악을 하고 이 상황에 맞춰서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고 결과가 나왔는데 주가가 유지되지 않으면 팔아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왜 그러느냐?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인정을 안 해준다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겁니다. 보세요. 체코 현지 기업이 전체 공정에 최소 60% 참여할 것. 그리고 우리 정부는 선을 그어왔다. 60%까지만 해. 오케이. 요거까진 좋아. 근데 웨스팅하우스까지 붙으면서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쪽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게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은 왜 빠지나요? 시장 때문에 그래요. 시장은 왜 빠지나요?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관세는 왜 트럼프가 매기려고 할까요?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초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갈 수 있는 이 정책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까요? 그 자체 불가능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증시에 대한 상황도 본다면요.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나스닥 한번 보세요. 큰 폭으로 지금 일주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선반영한다. 그렇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긴다고 협박을 합니다. 뭐 4월 달에 할 거야, 5월 달에 할 거야, 하반기에 할 거야. 그러다가 이제 3월 달로 확정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주말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만 보고 있으면 됩니다. 주가는 이미 빠졌다. 반영했다는 거죠.
만약에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채권에서부터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채권의 변화가 있다는 건 금융권에서의, 그쵸, 금융주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기술주들의 하락 구간만 보일 뿐이다. 기술주들은 평가 자체가 높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취약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저는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불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처럼 코로나가 딱 터졌는데 뭘 막아야 돼. 막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 자체가 미국이 부강하고 잘 살게 만들고 그냥 일극 체제를 만들기 위함이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미국이 그냥 망가져야 돼, 경기 침체 와야 돼, 이런 걸 바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경기 침체를 우려한 나스닥의 하락 구간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거다. 그럼 뭐예요? 하락이 경기 침체를 선반영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봤을 때는 지금이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1차 상승과 2차 상승이 있습니다. 1차 상승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고요. 2차 상승은 실적을 확인한 구간에서의 상승입니다. 이 사이클이 길면 3년 이상도 가요. 지금 현재 23년도부터 시작된 AI 붐이 일기 시작했죠. AI 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전기 부족 사태.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변압기. 그렇죠? 지금 미국의 폐쇄된 원전이었던 3마일섬 원전까지 작년에 재가동에 들어왔다는 점. 왜 그럴까요? 전기 부족 사태.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체코 관련된 내용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코에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체코 수주가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은 심리가 굉장히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절대 만드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거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고가 이후에 1차 상승 구간은 충분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외적인 다른 요인으로 인한 조정이라면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무리 미래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팔아야겠죠. 근데 그런 상황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목적 자체가, 보세요, AI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그 모멘텀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변압기 이야기 드렸잖아요. 현대 일렉트릭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장기간 상승을 했죠. 이 가격대 7만 원입니다. 언제예요? 23년 중반. 그럼 그 아래에는 얼마예요? 4만 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얼마예요? 보세요. 2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22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2년, 지금 3년 차째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물론 45만 원부터 이렇게 좀 떨어진 부분이 있지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1차 상승이 나왔었던 2만 원대부터 10만 원 정도까지 5배 올랐었던 1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때부터 이때까지입니다. 1,300억 벌었고 97억 벌었는데, 그쵸? 실적보다 먼저 올라갔어요. 거의 한 5배 정도가. 근데 실적 확인하는 과정을 24년 초반까지 거쳤고 24년 확정 실적 보니까 분기마다 나오잖아요. 1분기, 2분기 딱 보니까 와, 이거 예사롭지 않아. 1분기에 1,288억, 2분기에 2,100억.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3,400억 정도 되죠. 3,400억을 여기 23년 실적보다 넘어버린 거예요. 실적 확인 끝났죠. 무조건 23년보다 성장한다. 그렇죠? 마진율 자체도 굉장히 큰 폭으로 떴어요. 16%, 22%, 20%, 20%대 마진율을 내고 있죠. 어디서 가져가니까? 미국에서 가져가니까. 끝입니다. 그렇죠? 이런 2차 상승의 구간이 24년도에 나온 결과 45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밥켓의 실적을 떼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말고 두산에너빌리티를 다시 보면요.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21년도의 고가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12% 조정을 받았는데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기도 했고 미증시 자체가 거의 10% 가까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하락의 영향을 받은 거지 두산에너빌리티 자체에 대한 문제는 없고 바닥부터 시작해서 15에서 20만 원 정도까지는 최소 한 1차 상승의 구간은 온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대를 잡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코 원전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코 원전이 되든 안 되든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고 종목단에서의 변화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만약에 체코 원전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쵸? 과거에 있었던 이 3만 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마진율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게 우리가 내용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여기 보세요. 웨스팅하우스까지 포함하고 체코 현지화율 60%. 그쵸?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볼게요. 체코 현지화율 60% 하면 100에서 60% 뗍니다. 40 남아요. 웨스팅하우스에 한 10 떼줘요. 30 남아요. 그쵸? 24조에 30%? 와, 이거 매출만 보더라도 이거 별로 크지 않아.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도 똑같았다고요. 중요한 건 체코가 아니라 철저하게 미국이다. 미국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현대일렉트릭,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 20배 가까운 상승세가 나온 게 어떤 이유에서 나와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고 주가는 20만 원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체코에 매몰되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설령 내가 심리에 의해서 매도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주의하자. 그리고 시장에 의한 조정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타점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타점을 내가 이해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판단은 제가 소통방에서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금요일날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보면 금요일 국내 증시 3% 약세 마감, 미증시가 일주일째 하락 중이다. 이유는 트럼프 관세 부과에 대한 시점 조정을 하면서 시장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고 있기 때문인데 시장 불안감의 원인은 관세지만 결과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없다. 전혀 없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금융권부터 죽여야 되는데 금융권에 대한 변화 요인 자체가 없다. 그리고 채권의 변화는 계속 금리가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경기 부양을 위한 그렇죠.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렇죠. 미국은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주가만 빠진 거예요. 주가가 빠지면 뭐예요? 변동성이 커져 있다는 거고 그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할 수 있는 즉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점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방금 전에 경기 침체는 등급이 낮은 채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을 위협한다. 이번 주도 금융주는 탄탄했고 채권 금리 역시 탄탄하다. 다음 주도 10년물 금리가 낮아지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다. 절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시장은 무조건 주도주만 해야 되고 주도주는 조선, 바이오, 원전, 로봇 끝. 이렇게 한 결과 여기 보시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18% 수익 구간. 그쵸? 쭉 올려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도 20%대 수익 구간.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유지해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타점입니다.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에브리 보십니다. 실제 5108에 둘둘둘구 그쵸? 자, 이걸 보셔야 돼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시작해. 그럼 두산도 움직이고요. 원전하면 소형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거 있죠. 우리 기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매매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더라도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입니다. 하지만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면서 우리 기술을 매매하고 두산을 매매하고 이런 식으로 확대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에브리봇은 뭡니까? 제가 이때 거의 한 47% 수익 구간을 만들었거든요. 50% 가까이. 그러면 이렇게 냈었던 이유가 뭐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인다. 대장이 유지하고 있었을 때 후발주를 공략할 수 있지만 그 후발주도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한다. 그렇죠? 그런 결과 47%, 5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세요. 이쪽 구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매수했고 이때 체코 원전 관련된 결과가 나왔을 때 4%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유럽에 대해서 제가 기피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미국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결과 어때요?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저는 한 주도 매도 안 했고 다음 주에 다시 매수 구간 만들어 갈 겁니다. 그쵸? 매수 구간 만들어 갈 거고 이런 부분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몇 프로 수익? 거의 한 18% 정도 수익 구간에 있다는 점. 그쵸? 아직 매도 안 했습니다. 근데 공략한 시점을 보면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다는 점. 그러면 이렇게 주도주를 공략할 때 종목 장세라 그랬잖아요. 다른 주도주 같은 경우에 조선도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보겠습니다. 어때요? 1월달 수익 57%. 언제 공략? 신고가 공략. 12월 1월 초까지. 그쵸? 이렇게 매매한 결과 5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다는 점.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만 단기간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를 공유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타점을 잡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느냐. 그쵸? 이론적인 부분인데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 파악이 될 거고요. 이 두 가지 내용 그쵸? 가격, 단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달에 종목 장세가 온다고 말씀드렸고 실제 종목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쵸?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처럼 50%씩 수익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올해 1월달, 2월달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래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75%씩 수익 찍혀 있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죠? 3일 걸렸습니다. 이때는 뭐가 강했다? 하이닉스가 강했다. 그쵸? 우리가 확대시켜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에서도 보면 우리 기술 볼 수 있죠?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23%. 단기간에. 그쵸?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을 발생을 시킵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알테오젠입니다. 그쵸? 내용 보시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 계속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하고 30%대 수익 구간이 나오는 이유가 신고가 구간을 공략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종목이든 모두 선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주도주, 그쵸? 원전 내에서 어떤 주도주를 공략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